야, 이 고약한 가시나야. 너가 사람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꼴 못 본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고단한 인생사, 그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입니다. 오늘은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딸에게 내어주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한 아버지의 기가 막힌 사연과 그 차가운 법적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 평화롭던 어느 저녁 식사 자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니? 밖이 많이 춥지? 어서 들어와서 이 국 좀 들어봐라. 아빠가 너 온다고 시장 가서 좋은 고기 좀 끊어왔다. 아빠, 저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내 집 하나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친구들은 다들 아파트 하나씩 해가지고 시집 가는데 저는 이게 뭐예요? 맨날 월세방 전전하고 남편 눈치 보고. 아이고, 아비 마음이 미어진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구나. 아빠, 사실 저번에 말한 그 경매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낙찰만 받으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아빠 퇴직금이랑 예금 모아둔 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 낙찰 받으면 아빠 평생 모시고 살게요. 방 하나 제일 큰 거 아빠 드리고 맛있는 거 맨날 해드리고 아빠 아프면 제가 다 수발들게요. 진짜예요. 진짜? 아빠 믿어도 되는 거지? 나중에 아빠 늙어서 짐 취급 안 할 거지? 아이, 그럼요. 내가 아빠 딸인데 누굴 속여요. 저 아파트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아빠 노후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진다니까요.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이 아비가 뭘 아끼겠니?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털어서 줄 테니까 그 집 꼭 낙찰받아라. 대신 이 아비 마지막 보루니까 꼭 약속 지켜야 한다? 아유, 걱정 마시라니까요.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딸의 통장으로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명의는 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죠.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새 집에서의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수년이 흐른 뒤 부녀의 대화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 벌써 그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몇 년이 지났구나. 그런데 딸아, 요즘 왜 자꾸 나를 피하니? 아침마다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밥도 너희끼리만 먹고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참 쓸쓸하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이 집 팔고 이사 가려고요. 남편 직장 문제도 있고 애들 학원가 근처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아빠랑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 살 때 네가 나 평생 모신다고 했잖니. 내 노후 자금 다 들어간 집인데 이제 와서 이사를 가다니?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아빠는 아빠대로 알아서 하셔야죠. 아빠도 아직 손발 멀쩡하신데 왜 자꾸 저한테 기대려고 하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제 명의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재산 제가 마음대로 파는 건데 아빠가 왜 상관이세요?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네가 나 부양한다고 해서 내가 그 큰 돈을 다 준 건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빠가 그냥 딸 잘 되라고 손주들 편하게 살라고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뭐 증거 있어요? 아빠가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뭐 효도하겠다는 계약서라도 썼어요? 아니 천륜이 있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네가 내 손 붙잡고 펑펑 울면서 아빠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 아빠,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지 마세요. 요새 누가 그런 말만 믿고 수억 원을 그냥 줘요? 아무튼 저 이 집 내놨으니까 다음 달까지 짐 정리하세요. 안 나가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급기야 딸은 아버지의 짐을 복도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딸의 옷가지를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지만 사위까지 가세해 아버지를 차갑게 밀쳐냅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머리 잘라가며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번 돈이다. 내 대학 등록금에 유학비에 이제는 집까지 해줬는데 나를 내쫓아?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자. 이 가시나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장인어른이 이러신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집입니다. 자꾸 소란 피우시고 물건 부수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주거 침입이랑 기물 파손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뭐? 주거 침입? 기물 파손?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주거 침입이라고? 이놈들아, 사람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하늘보다 무서운 게 법이에요, 아버님. 억울하시면 법대로 하시든가요. 저희는 하나도 무서울 거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딸과 사위의 서늘한 눈빛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아버지의 눈물보다 차가운 서류와 증거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열린 법정. 아버지의 최후 변론이 이어집니다. 판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저 딸년한테 집 살 돈을 전부 다 대줬습니다. 경매 낙찰 받을 때 그 자금 제가 제 통장에서 다 입금했어요. 그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죽을 때까지 효도하겠다고요. 그런데 집값 좀 오르고 살만해지니까 저를 짐짝 취급하며 내쫓으려 합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증여를 했더라도 조건을 안 지켰으니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딸이 저한테 써준 위임장도 있고요. 당시 제 상황을 다 아는 지인들 증언도 수두룩합니다. 이 돈 없으면 저 길거리에서 얼어 죽습니다. 제발 그 집 다시 저한테 돌려주게 해주세요, 판사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피고석에 앉아있던 딸이 차갑게 일어섭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부녀 관계라고는 믿기 힘든 냉혹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판사님, 아버지 말씀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위임장요? 저거 아버지가 어디서 제 도장 몰래 파다가 찍은 가짜예요. 저는 저런 거 써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필적 감정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주신 건 맞지만 그건 그냥 딸이 예쁘니까 주신 거죠. 손주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할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부모들 다 자식한테 그 정도는 해주고 살잖아요. 부양 조건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인들 증언요? 아빠랑 수십 년 지긴 사람들이 아빠 편드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객관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법적으로 제 명의로 등기까지 다 끝난 집인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요. 이건 부모가 자식 재산 뺏으려는 억지 부리는 겁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참 동안 뒤적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어린 호소와 딸의 냉정한 논리 사이에서 법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정적이 흐르는 법정에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즉 아버지는 딸에게 부동산 경매 자금을 주면서 부양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증여 계약에서 어떤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백지 위임장에 찍힌 인형이 피고인 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서면 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역시 원고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부모와 자식 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오직 입증된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명확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버지가 제기한 항소와 재심 청구 또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이미 판단된 내용이므로 모두 각하합니다. 피고인 딸은 법적으로 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리고 아버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가는 딸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수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 판결 보셨죠? 이제 제발 포기하세요. 자꾸 집 앞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시면 저 정말 경찰에 신고해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너 초등학교 때 아파서 입원했을 때 아빠가 일주일 내내 잠 한숨 안 자고 네 옆 지킨 거 기억 안 나니? 네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아빠는 낡은 구두 신고 다니면서도 네 학원비는 단 하루도 안 늦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걸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죠.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고 제 자식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식한테는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자식 발목 잡는 부모는 되기 싫거든요. 발목을 잡아? 내가 네 발목을 잡는다고? 내가 내 모든 걸 다 줘서 네 집을 마련해 줬는데 그게 발목을 잡는 거야? 아빠가 준 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돈 줬으니까 효도해라. 돈 줬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이 집 팔고 떠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내 앞길 챙기지 못한 내가 등신이지. 여러분, 이 아비의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법은 증거가 없다고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목숨보다 소중해도 종이 한 장은 꼭 남기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판결입니다. 법은 때로 도덕보다 차갑고 냉정합니다. 피부치라는 믿음 하나로 전 재산을 내어 주었지만 서류 한 장 남기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때는 앉아서 주고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족 사이라도 명확한 약속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계약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법은 그 냉정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스스로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